네, 이번 시간에는 상대적 금기증과 절대적 금기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대적 금기증, 금기증은요, MLD를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에서라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이에 비해서 상대적 금기증 같은 경우에는 의사하고 그 상태를 의사에게 그 상태에 체크를 해서 상의를 한 후에 적절하게 변형대로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적용을 해도 되거나 아니면 그 상태가 전체적으로 하는 거에서 좋지 않은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 금기증과 절대적 금기증 두 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적 금기증은요, untreated, 그러니까 치료되지 않는 악성 종양인 경우가 첫 번째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됩니다. 예, 일단 악성 암이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암이라고 하죠. 현재 우리가 보통 암을 이야기할 때는 악성 종양이냐 양성 종양이냐 이게 종양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암은 악성 종양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악성 종양, 암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몸에 있다. 또는 우리 몸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면 일단 MLD를 적용을 했었을 때 이 종양 세포 자체가 암 세포 자체가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절로 이렇게 이동하는 속성이 있는데 우리가 MLD를 통해서 오히려 빠르게 오히려 림프관이나 림프절로 이동을 시키는 것 자체는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암이 다른 쪽으로 퍼지게 하는 것을 도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금기증으로는 암인 상태, 현재 액티브 캔서, 이 활동성인 암인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해서는 나쁘다. MLD에서는 정말 나쁜 영향이 있다라고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하면 혹시나 나쁜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일단 의학계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악성 종양인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급성 감염입니다. 감염. 예, 그래서 이렇게 봉화지김 같은 셀룰라이티스가 있어서 피부에 봉화지경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피부에 감염이죠. 스테필로카시스, 스트랩토카시스 같은 포도상구균이나 연쇄상구균 같은 것에 의해서 우리 피부가 감염이 되는데 그 감염이 피부에 감염이 되었을 때는 일단은 ML을 적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감염이 더 확산이 되는, 퍼지게 되는 것이 더 빨리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ML를 하더라도 ML을 하는 도중에 감염이 발견됐다 하면 즉시 그만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MLD 하기 전에 체크를 했었을 때 피부에 이런 감염 증상이 급속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 일단은 MLD를 적용하기 전 하는 것보다는 빨리 응급실에 가서 또는 피부과 또는 담당 선생님한테 가서 이게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를 처방을 받거나 또는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일단 하지 않는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급성 트롬보시스 혈전인데요. 일단은 그 동맥혈관보다는 혈관에서 아무래도 혈전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혈관 벽에 끼어있던 것들이 결국 이게 떨어져 나오게 되면 이제 혈액을 타고 돌겠죠. 순환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심장에 있는 혈관이나 내지는 뭐 뇌에 있는 혈관을 막아버리면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져서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라도 실질적으로 뭐 MLD뿐만 아니라 뭐 마사지, 그다음에 적극적인 형태의 운동 등을 하다가 혈전이 이렇게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MLD도 혈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금기증에, 절대적인 금기증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급성 플레바이티스 하면 플레바이티스 자체가 정맥염을 이야기합니다. 정맥염. 그래서 급성 정맥염이 발생이 되면 마찬가지로 이것이 MLD에 의해서 MLD를 정맥염이 있는 곳에 시행을 하게 되면 염증이 더 확산이 되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안정을 취하면서 염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일단 급성 정맥염 경우에도 MLD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헐트 페일리어, 심장 기능 부전이죠. 심장 기능 부전이 있는 경우에서는 마찬가지 절대 금기증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심장 기능 부전이 있는 상태에서 심장이 이렇게 예, 심장 기능 부전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예, 정맥이죠, 정맥. 정맥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우, 심, 방 쪽으로 정맥 혈액들이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정맥, 심장 근처의 정맥에 마찬가지로 뭐가 있죠? 예, 림프관, 터미너스가 있죠. 림프관이 이렇게 같이 정맥과 만나는 터미너스가 우리 몸의 정맥각에 있습니다. 정맥각에 자리를 잡고 있죠. MLD를 심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해주게 되면 결국은 이 정맥 쪽으로 정맥이 이제 심장 쪽으로 이렇게 혈액이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뜩이나 심장에 과부하 또는 이게 심장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는 것을 상당히 심장 자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데 기능이 떨어진 심장에 이렇게 MLD를 통해서 림프 흐름을 좋아지게 하면 결국은 정맥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정맥 혈액 양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의 심장에 이 림프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ML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이걸 유입을 시켜주게 되면 훨씬 더 심장의 부하가 심해지게 된다는 거죠. 과부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MLD 후에 이걸 적용한 후에 이 심장의 과부하로 인해서 심장에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심장 기능 부전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MLD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 다음 상대적 금기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치료되지 않은 암 같은 경우는 절대적 금기증이지만 치료된 암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것은 의사와 상의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암이 치료가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의사에게 암 치료 후에 MLD를 적용해도 괜찮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의사하고 컨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를 통해서라도 현재 암 상태를 체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치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MLD를 시행해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마다 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암을 일단 치료했다, 치료하지 않았다, 그리고 치료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다 환자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히 그냥 치료된 암은 무조건 치료해도 된다, MLD 적용해도 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의사와 상의한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대적인 금기증은 피부의 전암성 전암성 상태인 경우에는 상대금기증에 해당된다. 전암성의 캔서러스 컨디션이에요. 암 이전의 상태. 이게 결국은 뭐냐면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 성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정상적인 피부는 매끈하죠. 근데 우리 아무래도 이제 예, 우리 햇빛에 많이 노출을 하게 되면 자외선이 아무래도 많이 노출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피부에 양성 종양 또는 악성 종양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양성 또는 악성
종양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없었던 것들이 깨끗한 상태에서 뭔가 없었던 것들이 이렇게 까맣게 점 같은 것들이 모발 같은 점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약성 종양으로 피부암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암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피부에 뭔가 이렇게 없던 것들이 났다, 모방 같은 것들이 났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종양은 아니지만 피부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MLD를 그 부위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해당되는 부분은 생략한다. 생략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MLD를 일단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성염증입니다. 네.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급성염증인 경우에는 뭐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만성염증인 경우에 일단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인 상태도 상당히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의사와 가능한 한 상의를 한 후에 그 확인을 받고 이제 해도 된다라는 확인을 받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예를 들어서 만성염증인 경우가 예를 들어서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거, 아토피성 피부염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게 있는 경우에도 이것도 일종의 만성염증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하는 형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피부염 자체도 이렇게 피부염이기 때문에 염증인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가 나빠지는 상태인 경우에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된 상태지만 아직 염증이 있는 피부염이 아직도 있는 상태이면 실질적으로 이때는 조심스럽게 너무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성염증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절대적 금기증이 아닌 상대적 금기증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갑상선 기능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타이로이드 갑상선 기능에 어떤 장애가 생길 때, 보통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항진증도 많이 있고 여성분들한테 특히 저하증도 많이 있게 되는데요. 우선은 갑상선 자체가 목의 앞쪽에 여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갑상선이 있는 항진증이든 저하증이든 일단 목 쪽 근처에서 이 갑상선이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는 항진된 상태에서 오히려 자극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 부분 우리가 이제 MLD 목 테크닉에서 이제 프로펀더스 중간 미들 터미너스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후두 옥시풋 그 다음 중간, 터미너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우선은 목 주변에 특히 갑상선 주변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프로펀더스 미들 터미너스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대신에 요거를 하지 않는 대신에 뒤에 후두 미들 중간 터미너스를 뭐 2배 정도 또는 3배 정도 더 반복적으로 반복을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서는 안 될 부분은 하지 않지만 우회에서 다른 쪽으로 그 후두 쪽에서 우회에서 흡수될 수 있는 곳을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흡수를 도와줄 수 있다, 배출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대적 금기증은요, 기관지 천식입니다. 기관지 천식에 해당되는데요. 자, 기관지 천식이 있는 경우에는 뭐 해도 되긴 하겠지만은 우선은 여기서 제시된 것처럼 이제 횟수를 일단은 너무 길게 잡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슴 테크닉 중에 이제 복장뼈 복장뼈 주변하고 그 다음에 갈비뼈 사이 기술이 있거든요. 네, 인터코스탈 테크닉 이렇게 해서 손으로 넣고 갈비뼈 사이사이를 갖다 이렇게 림프관에 대해서 림프 흐름을 좋아지게 하는 테크닉과
그 다음에 병정식으로 이렇게 해서 복장표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테크닉들은 아무래도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 천식 발작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복장표 주변과 늑간 사이사이, 할뼈 사이사이는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만 좀 조심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포텐션과 오토노믹 디스토니아인데, 하이포텐션은 저혈압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혈압이고요. 그 다음에 오토노믹 디스토니아 하면 자율신경, 예, 어, 기능 이상을 얘기하면 자율신경 기능 이상.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상대적 경기증에 해당되는데, 일단 저혈압인 경우에 저혈압인 경우에 이제 MLD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MLD를 적용했을 때는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보다는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의 기능을 감소시키고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혈압인 경우에는 이제 힙이 가뜩이나 떨어진 상태인데 ML을 적용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의 활동성이 증가가 되면서 혈압이 오히려 더 감소되는 현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어, 상태를 보고 저혈압인 분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목적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그 혈압 상태를 잘 체크를 하거나 혈압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뭐 어지럼증이 나타난다거나 하는 등등의 그런 증상 등을 좀 체크를 하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자율신경 기능에서 이제 원래 자율신경은 말씀드린 대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균형이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인 거에서 이제 교감신경의 활동성이 이렇게 있을 때는 교감신경이 이렇게 우세하게 작용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떨어지고 거꾸로 이제 교감신경의 활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부교감신경의 활동성이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근데 적절하게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활동성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고 교감과 부교감이 이렇게 균등하게 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우세하게 교감신경만 우세하게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부교감신경은 활동을 잘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교감신경이 우세한 상태가 되어서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의 조절 기능인 자율신경계가 무너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 MLD를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조절에서의 그런 자율신경의 문제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저혈압 상태도 마찬가지인 거죠. 혈압이 아무래도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MR을 통해서 부교감 신경 기능이 항진된다. 그러면 혈압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 이제 MR을 적용했을 때는 그런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선 적용을 하되 전체적인 세션을 좀 짧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일단 임신이 될 수 있는데요. 임신 같은 경우에는 임신부들이 이제 산딸이 거의 가까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많이 다리도 붓고 전체적으로 많이 붓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MLD가 실제로 그 부종을 완화시키거나 그 불편한 상태를 좋아지게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적응증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른 부분은 적용을 해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복부는 좀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부 복부 테크닉, 복부 기술 같은 경우는 요것은 적용을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종을 완화시켜주거나 내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감각 또는 통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해서 임산부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주 좋은 정후증에 해당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자,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이 있는데요. 우선은 뭐 MLD를 적용을 했는데 심장 쪽이 좋지 않거나 현재 심장에 별 문제는 없었지만 컨트롤이 잘 돼서 별 문제는 없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림프 흐름을 좋아지게 평상시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양을 갖다가 정맥 쪽으로 주입을 하다 보니까 심장에 과부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 기능 부전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일단은 MLD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지럼증이 있다거나 내지는 심장에 통증이 가슴에 흉통이 생긴다거나 하는 등등의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일단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식발작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이렇게 기관지 천식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 금기증이 해당되지만 이제 하다가 갑자기 천식 발작이 많이 일어난다. 그럼 당연히 거기서는 더 이상 하게 되면 이제 MLD를 하게 되면 이제 더 발작이 심해질 수가 있고 더 자극이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천식 발작이 일어나면 스탑 멈추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러드 프레셔 디컴펜세이션 해서 아까 이것도 상대적 금기증에 해당되는 특히 저혈압에 있는데 MLD를 적용을 했더니 더 떨어지더라. 이렇게 혈압이 더 감소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마찬가지로 어지럼증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혈압을 측정했었을 때 더 많이 감소된다라고 한다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 그것은 MLD를 그만두거나 내지는 MLD를 현재 하는 것을 그만두거나 내지는 다음번에는 할 때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서 저혈압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더 심해지지 않는지를 항상 할 때마다 여러분 더 체크를 신경 써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 예. 알러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 이제 MLD를 적용했었을 때 이 교감신경의 기능성이 교감신경의 활동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의 활동성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알러지가 더 급성인 경우에 또는 알러지 증상이 한참 이렇게 액티브하게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더 알러지 반응이 더 심하게 될 수도 있고 알러지가 없던 상태에서도 현재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않은 상태에서 앱을 적용을 했었을 때 어떤 피부에 여러 가지 형태의 알러지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MLD를 적용하는 것을 이제 그만둘 수 있도록 MLD를 적용하는 것을 일단 스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포글리세미아 저혈당증이죠. 저혈당증. 예, 증상이 있게 되면 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당뇨가 있는 분들 중에 이제 가끔 이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저혈당 증상이 발생이 되면 일단 저혈당 쇼크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MLD는 이제 즉시 그만두는 것이 멈추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절대적 금기증과 상대적 금기증, 그 다음에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깊이 있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일단 절대적 금기증, 상대적 금기증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잘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그런 상황들에 체크를 해서 나쁜 상황이 환자들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니까 꼭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